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역사는 크게 두 시대로 나뉜다. 데이비드 베컴이 상륙하며 리그의 외연을 확장했던 시대와 리오넬 메시가 강림하며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시대다. 그러나 2026년 리그의 수장돈 가버 커미셔너가 전 구단 코칭 스태프와 주장단을 소집해 내린 비공개 최후 통첩은 앞선 두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가버 커미셔너가 발령한 이른바 손흥민 보호령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예우를 넘어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주의적 생존 전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과거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했을 당시에도 리그 차원의 공식적인 태클 금지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다. 축구는 신체 접촉이 필연적인 스포츠이며 수비수의 거친 플레이는 경기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등장은 MLS의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가버 커미셔너가 회의 석상에서 제시한 데이터는 명확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몰고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미 리그 전체의 샐러리 캡과 중계권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가버 커미셔너의 논리는 냉혹하리만큼 현실적이었다. 그는 수비수들에게 손흥민을 향한 악의적인 살인 태클은 곧 동료 선수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앗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한 구단의 공격수가 아니라 MLS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공공의 자산임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손흥민 영입 이후 애플 TV의 시즌 패스 구독률은 아시아 지역에서 폭발적인 수치로 급증했으며 삼성과 현대, 시아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MLS 프랜차이즈 스폰서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다. 만약 누군가의 무분별한 스터드 돌진으로 인해 손흥민이 장기 부상을 입게 된다면 수조 원에 달하는 잠재적 마케팅 수익과 글로벌 스폰서십은 그 즉시 증발하게 된다. 결국 이번 보호령은 스포츠의 야성미보다 산업의 안정성을 우선시한 결정이다. 가버 커미셔너는 경기 중 발생하는 치열한 경합은 장려하되 선수의 커리어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플레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측명했다. 이는 손흥민이라는 독보적인 아이콘을 보호함으로써 리그의 재정적 기반을 수호하고 나아가 미국 축구가 세계 5대 리그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적인 안목이 담긴 조치다. 이제 MLS 수비수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해졌다. 그들은 이제 리그의 가장 귀중한 현금 자산이자 상징인 손흥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실력으로 제어해야 하는 고난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돈 가버 커미셔너가 비공개 회의에서 강조한 경제적 논리의 핵심은 결국 아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의 자본을 어떻게 MLS로 유입시키느냐에 있었다. 과거 유럽의 변방리그로 취급받던 미국 축구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리오넬 메시였다면 그 흐름을 실질적인 매출과 장기적인 수익 구조로 정착시킨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다. 가버 커미셔너는 손흥민을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아시아 시장의 문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로 명명하며 그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손흥민의 LAFC 입단 이후 MLS의 디지털 중계권 파트너인 애플TV의 지표는 경이로운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MLS 시즌 패스 신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리그 전체 수익 분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버 커미셔너는 이를 두고 손흥민의 발끝 하나에 수백만 명의 아시아 팬들이 잠을 설치며 결제 버튼을 누른다고 표현했다. 이는 곧 리그의 샐러리 캡 상한선을 높이고 모든 구단이 더 수준 높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된다는 뜻이다. 또한 손흥민의 존재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스폰서십, 협상 테이블에서 MLS의 지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삼성, 현대, 지아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손흥민이 뛰는 리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중개 권료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가버 커미셔너는 수비수들에게 경고했다. 만약 누군가 손흥민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면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부상 입히는 것이 아니라 수조 원 규모의 스폰서십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는 선수 개인의 부상이 리그 전체의 재정적 파산이나 다름없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냉혹한 진단이다. 결국 손흥민은 MLS가 추구하는 글로벌 브랜드와 내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아시아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며 이는 미국 축구가 더 이상 북미 지역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가버 커미셔너가 살인 태클을 금지하며 선포한 보호 특권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인 셈이다. 손흥민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온전히 피치 위에 서 있을 때만이 MLS는 비로소 세계적인 경제 플랫폼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가버 커미셔너가 비공개 회의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설명한 대목은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이 리그 내에서 차지하는 서로 다른 위상과 역할론이었다. 메시가 MLS를 전 세계 지도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개척자라면 손흥민은 그 기반 위에 실질적인 리그의 수준을 프리미어리급으로 격상시킬 완성자라는 평가다. 가버 커미셔너는 이를 찬란한 황혼과 눈부신 여명 사이의 차이라고 정의하며 리그의 전략적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리오넬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하며 전무후무한 화제성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미국 축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하지만 가버 커미셔너는 냉정하디 생물학적 현실을 짚었다. 39세에 접어든 메시의 활동량과 경기 영향력은 불가피하게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단계다. 그는 우리는 메시라는 위대한 유산의 마지막 장을 함께하고 있다고 예우하면서도 리그의 장기적인 흥행을 책임질 엔진은 다른 곳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엔진이 바로 34세 손흥민이다. 가버 커미셔너는 손흥민의 신체 능력이 스무대 전성기 선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선수들을 경악히 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보여주었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골 결정력을 고스란히 MLS로 가져왔다. 특히 MLS가 유럽 축구 캘린더와 발맞추기 위해 전격 도입한 추천제 시스템은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리그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가버 커미셔너가 수비수들에게 손흥민을 향한 거친 플레이를 언급한 배경에는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 메시가 상징적인 아이콘으로서 리그의 풍격을 높여준다면 손흥민은 향후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매 경기 90분을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리그의 경기 강도 INTENSIT와의 자체를 사냥 평준화할 수 있는 현역 최고의 킬러다. 가버 커미셔너는 우리는 다혈질적인 선수의 무모한 태클 때문에 이 정밀한 공격 기계가 멈춰 서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은 MLS가 단순한 은퇴 무대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엘리트 리그로 변모했음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메시로부터 시작된 축구붐이 손흥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완성되길 바라는 MLS 수뇌부의 의지는 결국 손흥민 보호라는 극단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선택으로 비결되었다. 이제 리그의 주인공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현재의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하는 손흥민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돈 가버 커미셔너의 비공개 회의가 단순히 리그 일정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제4부의 주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리그는 현재 멕시코, 캐나다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월드컵 본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버 커미셔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현재 MLS에서 뛰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이콘인 손흥민의 건강한 발끝에 달려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가버 커미셔너는 손흥민을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닌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문화적 교량으로 정의했다. 그는 개막전 당시 손흥민이 보여준 겸손한 태도와 90도 폴더 인사, 그리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예우를 언급하며 그는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가장 완벽한 스포츠맨십의 화신이라고 극찬했다. 이는 거친 피지컬과 투쟁심이 강조되는 미국 스포츠계에서 손흥민이 가진 동양적 미덕과 프리미어리그의 간인한 멘탈리티가 결합된 독보적인 캐릭터가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는지를 방증한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과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이미 2026년 월드컵의 글로벌 홍보 캠페인 얼굴로 손흥민을 낙점한 상태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선이 집중될 이 대회에서 미국 본토 리그에서 활약 중인 글로벌 스타의 존재는 개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다. 만약 누군가의 악의적인 태클로 인해 손흥민이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월드컵 홍보 전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 축구연맹과 조직위원회에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히는 국가적 재난과 다름없다는 것이 가버 커미셔너의 냉정한 분석이다. 가버 커미셔너는 수비수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했다. 여러분이 손흥민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합 중국이 준비 중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포츠 축제의 성공을 보증하는 애국적인 행위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피치 위에서 건재할 때 비로소 아시아 시장의 막대한 자본과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미국으로 온전히 쏟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손흥민 보호령은 한 개인에 대한 특혜를 넘어 2026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대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방어성이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미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가장 세련된 축구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안전은 곧 대회의 성공이자
미국 축구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길임을 리그 전체가 공유하게 된 것이다. 돈 가버 커미셔너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의 마무리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미국 프로 축구가 나아가야 할 질적 진화에 대한 통찰로 가득 찼다. 그는 MLS가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거칠고 투박한 피지컬 위주의 축구라는 오명을 벗고 기술과 지능이 지배하는 엘리트 리그로 거듭나기 위해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을 주문했다. 가버 커미셔너는 비겁한 폭력은 패배자의 마지막 수단일 뿐이라며 수비수들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미국에서 축구는 오랫동안 NFL 미식 축구이나 NBA 농구의 거대한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가버 커미셔너는 미국 국민들이 축구장에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경이로운 기술과 예측 불가능한 득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바로 그 흥행의 핵심 동력이다. 그는 상대팀 관중들조차 자신의 팀 골망을 흔드는 손흥민의 환상적인 가마차기에 기립박수를 보내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타 플레이어를 부상으로 잃는 것은 리그의 성장을 스스로 멈추는 자의 행위와 다름없다. 가버 커미셔너는 수비수들에게 실질적인 전술적 과제를 던졌다. 손흥민을 꺾고 싶다면 스터드가 아닌 축구지능 IQ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프리미어리그의 최정 상급 수비수들도 고전했던 손흥민의 침투와 속도를 막기 위해 MLS 수비수들은 이제 지역 방어의 정교함과 협력 수비의 타이밍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가버 커미셔너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벽을 정당한 방법으로 넘어서는 과정 자체가 우리 리그 수비수들의 수준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회의를 마치며 던진 가버 커미셔너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호했다. 이 리그에 신이 내려주신 선물인 손흥민을 여러분의 홧김에 내뻗은 발바닥으로 짓밟지 마십시오. 대신 그를 존중하고 그를 넘어서기 위해 훈련장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십시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보호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미국 축구가 힘의 축구에서 기술의 축구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기점을 선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MLS의 손흥민 보호령은 한 개인에 대한 과보호가 아니라 축구라는 종목이 미국 내 1위 스포츠로 도약하기 위한 거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될 2026년의 기적은 이제 폭력을 버리고 실력으로 무장한 MLS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쓰여질 준비를 마쳤다.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공격 기계와 이를 정당하게 막아서려는 수비수들의 지략 싸움은 향후 미국 축구 역사의 가장 화려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